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저희가 유사남님 이제 만나봐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앞서 저희 그 스케줄 한번 싹 봤었잖아요. 네네. CPI 있죠, FOMC 있죠. 그렇죠. 이번 주에 일정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거 저희가 다 하나씩 챙겨야 되니까요. 네. 바로 유사남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중요한 일정 많거든요.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챙겨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일정은 정말 전례 없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케줄들이 한꺼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만 해도 10년물 국채 입찰로 시작을 해서 화요일 날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두 스케줄 하나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발표를 하는 반기 에너지 전망치와 30년물 국채 입찰이 화요일 날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PPI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유 재고와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FOMC의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프라이싱 인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점도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단 이 장기 중립금리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예전처럼 2.5%의 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파월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장기 중립금리가 올라갈다라고 점도표에 선이 찍힐까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소프트 랜딩에 대한 견해,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예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요일 날도 여러 가지 재미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수출입 물가지수와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와 그리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대차 대조표,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MBS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직률과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산업 생산 지표와 그리고 제조업과 마켓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아유, 정말 일주일에 있는 모든 일정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많은데.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진짜 이번 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정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CPI 물가지수. 이거 유사남님이 스스로 이제 품목별로 물가를 분석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매번 네. 할 때마다. 자, 이번에도 그 분석을 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CPI가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혹은 0%로 인플레이션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비스 쪽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0.3%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지수를 전달에 비해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 헤드라인 CPI는 3.1%, 코어 CPI는 4.0%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들 쓰고 있는 CPI 나우캐스팅이라고 하죠.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번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0.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마이너스 0.01%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33%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가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하나씩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음식 관련해서 곡물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쌀 가격이 사실 쌀과 밀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0월에 비해서 11월에 가격들이 좀 음식 가격들이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소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와스대 리포트를 통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들이 너무나 높게 잡혀가지고 아마 여전히 음식 가격들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PI가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가솔린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가솔린,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넣는 연료의 가격이 갤런당 가격이 약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이 곧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커다란 양의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매가로 거래가 되는 가격들도 많이들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CPI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된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기 가격의 하락세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CPI 지수에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코어 CPI를 포함한 서비스 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서 CPI 지수가 컨센서스가 현재 0%로 굉장히 낮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와 여러모로 신차의 가격들도 하락세 관련해서 멈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는요. 현재 거래가 되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도 한 달 만에 1.24%가 떨어졌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시는 맨하임 인덱스 기준, 도매가 기준으로도 전달에 비해서 2.1%가량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중고차의 가격도 떨어지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병원 관련된 것들, 의료 관련된 서비스와 물품들 가격 관련한 ISM 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 정확히 말하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비나 의료 물품 관련 비용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이제 여러 주거비를 통해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주거비 자체가 인플레이션 지표에서는 낮게 나왔지만 10월에 주택 가격의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주거비 관련한 우려가 좀 있었고, 사실 이번에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달에 비해서 렌트비가 0.2% 내려갔다라고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주택 가격도 사실 전달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뉴스를 통해서 발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11월 주거비는 상당히 좀 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OER 조사 방식이라는 연준의 변수가 있으므로 요거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저번은 임금 상승률도 고민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CPI는 이번에 상당히 적은 수치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1%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비스 관련된 지표의 상승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굿즈 가격이나 중고차 신차 가격 관련해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코어 CPI는 0.3% 상승할 거란 컨센서스가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습니다. 유선남님, 그 미국의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신차 가격도 신차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차 가격은 제가 객관적으로 리뷰할 지표는 없었는데, 이제 블루 캘리북이라는 이제 자신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자동차 회사의 중고나 여러 가지 딜러를 겸용하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웹사이트에서 얘기를 들은 게 신차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아리글이 좀 나왔었거든요. 뉴스 비슷한 글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봤을 때 신차 가격도 하방 압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지표로 갖고 올 부분이 없어서 일단 중립으로 잡아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CPI가 발표가 되면 저희 유산아님께서 이게 써주셨던 부분하고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그렇죠. 또 그런 시간이 또 묘미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그렇죠. 직접 또 해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게 되면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원래 미국을 통해서 여러 원조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자금줄이 전체적으로 끊겼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현재 버젯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지금 이 결정이 1월까지 밀렸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다. 차라리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나 혹은 자국민을 챙겨라라고 얘기하는 게 공화당의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조 관련해서 지금 자금줄이 굉장히 많이 끊겨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의회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네요. 자, 한 달 전부터 취재했었던 바로 중국 플랫폼 테무가 요즘 계속 약진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테무의 블랙 프라이데이 성적이 나왔다라고 이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떴는데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 아마존 같은 경우는 2%가량 매출의 상승이 있었는데 테무 같은 경우는 84%에 해당하는 매출의 상승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블룸버그에서는 이 테무가 아마존을 향해서 경쟁 혹은 여러 가지 접근을 여러 가지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성적을 보더라도 이제 쉬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테무의 경쟁자격에 해당하는 앱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현재 어마어마한 양의 가입자 수와 이제 동시 접종자 수의 상승이 상당히 빠른 수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실 거의 한 11개월 만에 3만 명에 해당하는 동시 접촉자 수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테무나 쉬인이 미국에서 되게 잘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기준 면제 한도라고 해서 $800까지는 그 통관 없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알리랑 뭐 테무 이런 것들이 좀 인기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 양주를 사셨나 봐요. 양주를. 그러면 테무에서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알리에서 예. 샀나 뭐 아무튼 그럴 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50까지밖에 통관 면제를 안 해주거든요. 어. 그러면 그 $1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세금 내야 됩니다. 관세. 가 좀 비싸져요. 그러면 그 관세 따져보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질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800까지 해주기 때문에 뭐 양주를 사도 뭐 $800 미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150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이거 싸다고 샀다가 $150 넘으시면 관세 내야 됩니다. 관세 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물론 테무 제품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예. 좀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 관세에서 통관 면제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꼭 아시고 구입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야, 중국에서 네. 술을 사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플랫폼 통해서 사는 거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구글 AI 시연 영상 편집을 좀 인정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에 대해서 참. 이거 약간 우리가 사실 짜집기 편집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번 주 금요일 날 구글의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상당수를 반납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블룸버그에서 구글 쪽에 연락을 해서 제미나이 시안 현상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 사실 여기에 너가 적어놓은 부분들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블룸버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이제 구글이 사실 음성을 통해서 이 AI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사실상은 음성은 그냥 거기에다가 보이스 오버를 한 거고 일단 모든 것들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타입 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사실 저 진행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사실상 좀 편집이 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일단 이 제미나이의 성능 자체에 관련해서는 이제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기를 뭐 문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관련해서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성으로 자유롭게 조작하는 조작감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에 출시할 부분을 미리 맛보기 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한 것 같다라고 구글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글 주가가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상당수를 반납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드 새롭게 나온 부분이 예전 바드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5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4.0 챗GPT 4.0이 더 좋기는 한데요. 일단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사용감에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싶으시면 바드 영어 버전을 들어가셔서 사용해볼 수 있으시니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드에 들어가면 그 제미나이가 그냥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그 바드 들어가서 그걸로 하는 게 제미나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들 아마 지금 좀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실망했는데. 왜요? 마치 이게 되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알고 보니 편집본이었다. 근데 만약에 기능이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했던 거는 이건 두들겨 맞아야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시간 관계상 뭐 약간 좀 원래 느린 건데 우리가 조금 빨리 보여줬어. 요런 거는
그래도 뭐 괜찮으니까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들 생각이 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남님도 그 일단 제미나이 뭐 울트라는 어차피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영상에서 나왔던 건 울트라였던 거고, 바로 다음 거 써보니까 그래도 GPT 3.5였었나요? 4였었나요? 근데 그거보다 낫다고 하니까 3.5. 뭐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어대시, 몽고DB, 나스닥 100 편입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 뭐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뭐 어떤 기업이 좀 편입이 됐고 어떤 기업이 퇴출이 됐는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말 동안 여러 가지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종목들과 퇴출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기업들이 퇴출이 됐습니다. 엔페이즈, 줌, 이베이, 징동닷컴, 루시드, ALGN까지 현재 나스닥 100에서 퇴출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편입되는 종목들이 도어대시, 몽고DB, 스플렁크, CDW, CCEP, 그리고 ROP라는 종목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될 거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지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다우존스의 우버, JB의 BLDR이 편입이 됐고요. 그 대신에 솔라 엣지, 알래스카 에어라인, 실드에어가 퇴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혹시 다우가 아니라 S&P 500 다우에도 편입되는 겁니까 혹시? 일단은 제가 본 뉴스에서는 그랬거든요. 제가 봤나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 이거 좀 체크를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이 퇴출이 됐네. 줌. 줌이 퇴출됐군요. 예. 나스닥 100에서. 아. 캐시우드 누님 또 우시겠네. 이베이는 사실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베이는 예, 잠깐만. 그리고 루시드. 루시드. 이베이. 예. 네, 루시드. 예, 루시드가 사실 많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네. 또 퇴출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좀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제가 잘못 적은 거 같네요. 이제 S&P 500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S&P 500.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뉴스가 또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들이 상당히 급락한 가운데 안에서 원래는 44,000달러에서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이 오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4% 이상 급락하면서 아주 살짝 4,900달러 정도를 터치를 하고 다시 또 42,0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요거에 관련돼서 디테일한 뉴스는 없고요. 갑작스럽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여러모로 청산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소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현재 급락 매도세가 FOMC 이전에 미리 어느 정도 대비해서 익절하는 굉장히 뭐 이성적인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나 이거 걱정됩니다. 어떤 거요? 그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그 보도 나왔었잖아요. 비트코인 거래의 40%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린 게 한국 투자자들이다. 한국 투자자들이라는 얘기가 블룸버그 발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이 그 수익 실현을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들어가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돈 다른 나라에서 그랬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걱정. 차라리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수익 실현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분들 잘하시거든요 이거. 그렇죠. 타이밍 되게 잘 맞추시거든요. 지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전투민족 계속 나와요. 야수의 심장. 예. 매도 타이밍 딱 알죠. 그쵸. 예. 얼마나 똑똑하신데. 다들. 그러니까요. 예,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메이시스에 대한 인수 제한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백화점 관련한 이제 주식인데 전체적으로 회사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요즘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58억 달러의 이제 회사를 이제 공개 기업에서 비공개 전환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인수 제한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인수 제한 받은 금액이 58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 메이시스가 저도 뭐 최근에 지금 미국을 방문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유산원님 메이시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가게 되면
뭐 동일한가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나요? 뭐 일단 뭐 예전처럼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줄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저도 메이시스를 좀 안 간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예전 같이 막 소비자가 넘쳐나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다만 인수 제한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마 명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나가 휴마나 인수 계획 철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자,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미국의 대형 보험사 중 하나인 시그나가 원래 경쟁자 중 하나인 휴메나를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격에 대한 견해차가 좀 있다 보니까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수 계획을 철회를 하고 그 대신에 현재 시그나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돈을 차라리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다사주 매입에 10빌리언 달러를 사용하겠다라고 뉴스를 발표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멋있어. 진짜. 인수 안 하고 자사주 매입할게. 멋있네요. 와, 이런 기업이 정말 미국 기업 보게 되면 가끔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좀 진짜 드네요. 시그나가 거기죠. 그 보험회사. 이순재 선생님, 라이나 생명. 그래요? 묻지도 않고 따지죠. 네. 네, 그래요? 라이나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아주 시그나일 겁니다. 바람직한 기업이구만. 네. 네, 알겠습니다. 바람직하구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별 소식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베스트바이와 핀터레스트 그리고 나이키 관련해서 현재 각각 은행별로 투자 의견의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일단 오늘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어닝 기업들 중 조금 그래도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기업들이 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도비의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현재 심정을 가장 많이 대변해줄 포스코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었던 찰리 먼거 오마이 현인의 오른팔이 추천했었던 것이 바로 이 포스코죠. 일단 그 회사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요일별 하나씩 박혀 있네요. 다 딱, 끝났는데, 딱.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중요한 기업들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시죠. 예. 자, 오늘도 저희가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선물 한번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FOMC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선물 지수는 지금 잠시만요. 자, 화면 다시 한번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P 선물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0.02%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한번 보게 되면 플러스 0.02.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0.12%또 하락하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 0.02%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뭐 큰 폭의 뭐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은 지금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그 맵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맵에서 네. 예.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을 한번 볼게요. 네,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시그나 지금 13.71% 상승하고 있는 제가 그 차트를 보니까 네. 야 이게 밑으로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예, 자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예 전반적인 이제 주간 단위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더라도 뭐 네. 예, 큰 폭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구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구글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가 넘게 상승을 했고 어제 조금 하락했죠. 근데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약 한 1.1%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0.8% 하락하고 있고요. 애플 마이너스 0.4%, 아마존도 마이너스 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테슬라는 0.2%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0.5% 상승하고 있고, 자, 마이크론이 지금 1.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나이키, 에브비도 좀 상승하고 있네요. 에브비도 1.4%, 나이키도 1.5% 정도 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섹터별로 좀 보게 되면은 반도체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네요. 예, 아직 이제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 뭐 업종별로 또 이제 기업별로 이렇게 어떠한 상승세를 좀 따로 개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휴마나는 그러면 그 우리 시그나랑 인수하기로 했던 데가 휴마나인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뭐 별게 없네요. 여기도 큰 영향은 없었네요.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까 그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예.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웰스파고에서 그러니까 웰스파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올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다가? 나이키에다가. 웰스파고가. 네, 그래서 아니 이유를 제가 찾아봤는데 예. 뭐 이유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었어요. 뭐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자, 나이키 한번 볼까요? 나이키. 네, 나이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네. 89달러에서 지금 117달러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PER을 보니까 포드 PER이 지금 27배예요. 뭐 근데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 러닝화, 조깅화 부문에서 그 온홀딩스랑 호카가 또 잘 나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만약에 뭐 소비가 좀 살아나게 되면 예. 나이키도 좀 좋아질 수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자, 나이키는 그래도 아직도 어느 전고점까지 정도 좀, 가려면 한참 예, 남았습니다. 조금 뭐 그래도 수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반도체 너 하나 믿는다. 자 한번 그러면 오늘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 좀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네.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